자, 매주 금요일 금빛 재무생활 함께 하시는 금빛 브로맨스 두 분, 임형록, 이선우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분씩 인사 나눠주실까요? 네. 형님 임형록. 네, 금빛 프로 아우 이선우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수칙을 알려주실 건가요? 네, 쭈디 최근에 드라마 보면서 설렌 적 있으신가요? You are my... 이거 너무 오래됐나? 근데 최근에 제가 드라마를 잘 못 봐갖고 드라마 얘기는 왜요? 제가 최근에 이제 선배들이랑 술자리 하면서 선제 없고 뛰어를 보면서 그거 괜찮다면서요? 네, 너무 설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 그랬어 언니? 네, 선배들이 본인들은 이제 드라마 보면서 언제 설렜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드라마 뭐 일 마치고서 보는 건데 왜 그러냐 이랬더니 현실적인 고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드라마를 볼 마음의 여유도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선배들한테 뭐가 이렇게 걱정이 되냐 물어봤더니 은퇴가 이제 40대 중후반 넘어오면서 은퇴에 대한 고민들이 많다 보니까 요새는 그렇게 이제 마음적인 여유가 크게 없다. 이런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전 그건 아니에요. 아니, 전 그것 때문에 드라마를 못 본 건 아닌데 어쨌든 저는 그런 내용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저도 막 그런 것 같잖아요.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드라마 좀 이제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은퇴가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40대, 50대가 꼭 알아야 하는 은퇴 준비를 위한 재무 습관입니다. 빠밤. 빠밤. 오늘 스튜디오 내의 집중도가 향상되고 있네요. 저희가 연령대가 슬쩍 비슷하거든요. 네, 오늘 한번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문자창에서도 오늘 집중해서 들어야겠네요 라는 분들 많네요. 네. 대부분 그 은퇴 준비라고 하면 그 상품이나 수익률 또는 그 사회 제도 내에서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그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관심을 갖고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은퇴에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다 보면 그 나에게 알맞는 그 제도나 또는 금융 상품 같은 경우는 알아서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웠던 것들 몇 가지 좀 정리해 봤습니다. 네. 꼭 알아야 할 은퇴 준비를 위한 재무 습관. 첫 번째는 나단. 과소비하는 사람들과 멀어져라입니다. 과소비하는 사람들과 멀어져라? 친구 사이를 방해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아니 뭐 농담이고 일단은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하고 멀어진다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네, 사실은 인간관계를 끊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런 말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셨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의도적으로 저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가까이 지내시고 과소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랑은 살짝 거리를 두시는 게 은퇴 준비의 시작이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김 PD랑 좀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축을 하는 것 같진 않은데 과소비는 안 해요. 좀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같이 있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꾸 거부를 해가지고 뭐 어쨌든 쉽지는 않은데 그렇군요. 과소비를 하는 사람이랑은 멀어지고 저축을 하는 사람이랑은 가까이 지내고 그러니까 내 옆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도 달라질 수 있다. 네, 굉장히 맞습니다. 뜨끔해지는 말이네요. 나부터가 좀 괜찮은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습관은 무엇입니까? 네, 40, 50대가 꼭 알아야 하는 은퇴 준비를 위한 재무 습관 두 번째는 좋은 금융 PT 선생님을 만나야 한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원 가서 운동을 혼자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헬스장을 1년치 결제를 하고 운동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쵸. 마지막은 PT 선생님, 그러니까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PT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쵸. 이 중에 제일 확실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3개 다 해봤거든요. 돈은 많이 들지만 PT가 최고입니다. 난 힘든데 자꾸 누우세요. 다리 드세요. 이게 진짜 제일이긴 하거든요. 이게 또 돈이 아깝기도 하니까 일단 돈 많이 드는 게 최고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죠. 그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방향성을 제시해줄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우리가 행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공부랑 다이어트와 은퇴 준비가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세 가지 모두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하고 하면 좋은 것들인데 이걸 실천으로 옮기기가 쉽지는 않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강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인데 이것도 꼭 명심을 하세요. 할 때 즐거운 것보다 하고 나서 돌아설 때 즐거운 일을 해야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언이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술을 마시고 나서 마실 때는 즐겁지만 돌아서고 나서 과음했으니까 오늘 알찼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너무 극한 비교인데. 네. 근데 이제 공부하고 운동할 때는 힘들죠. 근데 하고 나서 돌아서면은 뿌듯하고 보람차잖아요. 맞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은퇴 준비도 시작하고 하고 있을 때는 힘듭니다. 하지만 매월 쌓여가는 은퇴 자금 보면은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설득력이 굉장히 있네요, 형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좋은 그 전문가를 옆에 둬야 하는 이유는요. 개인적인 재무 상황에 대해 누군가에게 좀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주변 사람끼리 그 돈과 은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동산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뭐 또는 주식이 좋다. 아니다. 이제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야 된다. 이런저런 거 해봐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양한 조언들이 있는데 좀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정답이 될 수도 있고요. 오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개인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과 가치관도 많이 다릅니다. 그런 가치관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돈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또 나의 상황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좋은 전문가가 옆에 있으면 정말 좋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가끔씩 친구들이랑 돈 관련된 얘기 나오면 뭐 누구는 부동산, 뭐 누구는 주식,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마찰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야, 이게 최고야. 에이, 뭐 이러면서 나중에는 돈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또 결론이 나기도 해요. 진짜 편하게 돈 얘기를 할 사람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좋은 은퇴 트레이너를 만나서 나에게 맞는 PT를 받으셔야 한다였고요. 마지막으로는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의 중요성 다 알죠? 그럼요. 네. 운동복 갈아입고 운동화를 신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잖아요. 누가 밀어줘야 되죠. 알지만 맞아. 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은퇴 준비도 똑같습니다. 행동을 시작해야 사람이 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쭈디님 제가 선물로 10만 원 드리면 뭐 하실 거예요? 일단 주고 얘기합시다. 받으면 고민해 볼게요. 주지도 않고 꼭 저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주면 얘기할게요. 그래서 10만 원 드리면 뭐 하실 거예요? 주면 얘기할게요. 드리면요? 네. 뭐 할부로 됩니까? 10만 원이요? 주면요. 네. 일단은 우리 회식부터 하죠. 네. 쏜다 내가. 에이. 그러니까 이제 10만 원 정도를 받으면 맛있는 거를 먹을 거잖아요. 그쵸. 그 정도 금액은 뭐 제가 쓸게요. 1억 정도를 드리면은 어떡하실 거예요? 10만 원도 할부한다는 사람이 1억을 준다고요? 안 믿어요. 1억도 할부로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1억 정도를 준다 그러면 1억은 몰래 은행에 넣어야죠. 아무도 모르게. 그런 거는 일단은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투자하지 하는 고민이 먼저 생기는데요. 맞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쵸, 금액이 근데 커지니까. 신기하게도 저축한 돈이 많이 쌓일수록 더 아끼고 이런 투자에 대한 또는 저축에 대한 재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은퇴 준비는 빨리 시작해야 되고요. 점점 돈 모으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제 친구 중에도 씀씀이가 좀 컸던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좀 그랬던 경험도 있고요. 그런데 저축액이 한 3천만 원 정도를 넘기니까 돈 모으고 굴리는 게 더 재밌다고 하면서 지출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종잣돈이 모여야 돼. 네, 맞아요. 한번 모여 봐야지 돈을 좀 모으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우리가 은퇴 준비를 잘 안 되는 이유를 좀 찾아보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또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잘 모르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 요청하시면 저희 금빛 브로가 은퇴 준비 습관부터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금빛 케미 오늘도 느껴보고 계십니까? 돈을 준다는 분은 아우님인데
멋진 얘기는 형님이 다 하고 계십니다. 두 분의 케미를 느끼시면서 오늘도 궁금한 재무 관련 팁, 재무 관련 수칙, 그리고 우리 집의 돈 이야기, 사실 친구들에게 해봐야 좋은 얘기 못 듣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에게 나눠보면 돈이 불어나는 걸 느낄 수 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알아왔죠. 그런 믿을 만한 전문가를 찾고 계신 분들은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우리 돈키호테가 검증을 통해 모셔온 두 분 전문가 오늘도 계십니다. 자, 오늘 두 분 전문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시는 분들께는 즉각적인 도움 연결 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실제로 두 분께 도움을 받으신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고민을 갖고 오셨고 또 어떤 솔루션의 과정을 거치셨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사연부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화성에 살고 있는 50대 중반 남자입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딸은 27살 대학 졸업하고 변호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들은 23살에 경찰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물차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노년에 은퇴 이후에 농장을 할까 부동산을 투자를 할까 고민하던 중에 최근에 친구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해서 주식 투자를 해봐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아직 자녀들 교육비도 지원해줘야 하고 은퇴 준비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하네요. 전문가님들의 좋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오늘 문자창에도 은퇴 준비요 진짜 걱정입니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대부분의 5, 60대 분들이 이 사연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진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연이죠. 자, 두 분이 사연자분을 직접 만나보셨을 텐데 만나보시니까 어떤 상황이셨어요? 네. 사연자분께서 여러 고민이 좀 있으셨는데 먼저 사연자분 소득은 한 800만 원 정도 되셨고요. 현재 보험료는 4인 가족 140만 원 정도를 내고 계셨습니다. 네. 이 중에서 자녀분들 보험이 각각 30만 원, 사연자분 부부가 80만 원 정도를 내고 계셨고요. 네. 젊어서부터 좀 열심히 일해서 좀 모아두신 목돈이 있었어요. 그 돈이 약 1억 정도 있으셨는데요. 오늘 저희 주제이기도 한 그 아버님의 은퇴 준비 계획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자녀분들을 따로 만나 상담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아니 아버님의 은퇴 준비를 위해서 자녀분들 상담이 왜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네. 첫 번째로 사연자분께서 자녀분들이 나중에 취업하면은 보험 물려주시겠다고 각각 30만 원씩 보험을 들어 놓으신 거예요. 60만 원을. 매달 60만 원씩 네. 나가는 거네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분이 아직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서 부모님 은퇴 준비에 대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시점부터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자녀분들 따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녀분들의 뒷바라지 때문에 은퇴 준비를 못하고 계신 부분이 커서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기 위해 자녀분들을 먼저 만났다라는 거네요. 사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요즘에 캥거루족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독립하지 않은 자녀와 은퇴 준비에 대한 고민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전문가님들은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4부에 이어서 듣도록 하고요. 자, 앞서 3부에서는요. 40대, 50대에 꼭 알아야 하는 은퇴 준비에 대한 재무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만나봤던 사연 기억하시죠? 아직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교육비 지원도 해줘야 되고 또 모아둔 돈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은퇴 준비에 대한 걱정까지 있으신 50대 사연이었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 사연에서도 살펴봤었는데 현재 사연자분이 내주고 계신 자녀분들의 보험료가 합쳐서 60만 원이에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네. 부모님들이 지금 당장은 좀 부담이 되시더라도 자녀들 취업하면 좀 물려주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셨어요. 여기저기 지인들이 추천하는 종합보험을 좀 많이 가입하셨는데요. 네. 보장도 중요하지만 유지할 보험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자녀분들이 물려받게 될 때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사회 초년생은 연봉이나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보통 30만 원씩 나가는 보험료 받지 않겠다 하거나 또는
나는 해약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하세요. 거부하면 어떡하냐 얘들아 낸 게 있는데 이런 마음이 맞아요. 들죠. 예. 그러니 부모님이 계속 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최소화하거나 또는 적정하게 적정선을 맞춰서 가입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분 사연자분 자녀들도 비슷하게 답변을 해서 물려받을 수 있는 적정성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각각 10만 원대를 이야기했습니다. 10만 원대 정도면 내가 유지할 수 있겠다,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본인들 보장이니까 그 정도로 최대한 조정해 주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보험을 직접 들어주신 부모님의 의견을 다시 여쭤봐야겠죠. 그렇죠. 뭐 일단은 사회 초년생들이 30만 원씩 보험료를 매달 내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자녀들의 의견을 그래서 물어본 후에 부모님과 다시 상의를 해보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앞서 3부에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자녀분들과 아버님의 은퇴 준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진지하게 나눠보셨죠. 네. 자녀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건 아니지만 앞으로 부모님이 10년 안쪽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점과 현재 완벽하게 은퇴 준비가 되신 거는 아니다. 이 정도를 얘기를 드렸고 자녀분들도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가족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데 중요한 건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부담될까 봐 이런 이야기를 그쵸. 직접적으로 하시는 걸 어려워하세요. 네. 근데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게 결국은 나중에 자녀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모님과 자녀분들은 모두 현실적인 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진짜 앞서 은퇴 이야기 그리고 또 노후 자금 이런 부분은 좀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 항상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1순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시겠지만 그래서 본인들의 은퇴 이야기를 꺼내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우시겠지만 그런 와중에 두 분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대신 전해주고 대신해서 뭔가 좀 교통정리를 해주실 분들을 만나뵈서 너무나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모두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쵸. 네, 본인들의 소득과 건강이 유한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받아들이시고 자녀들과 같이 은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금빛 브로맨스를 뽐내는 두 분 전문가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정리정돈이 됐나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자녀분들 보험이 각각 30만 원씩 총 60만 원이었는데요. 사망 보장이 들어간 종신보험으로 되어 있어서 실비와 종수술비, 넓은 3대 진단비로 구성을 해서 각각 10만 원씩 총 20만 원으로 조정을 했는데요. 흔히 자녀보험 상담하다 보면 사망 보장이 들어간 종신보험 또는 만기가 30살로 되어 있는 사례가 많은데요. 보험이? 네. 사망 보장이 없고 범위를 넓게 해서 90에서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한 어른이 보험을 35살, 40살까지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건 부모님이 물려줄 생각에 자녀분들 보험을 많이 가입해 주시는데요. 자녀가 취업하고 부담 없이 물려줄 수 있는 적정한 보험료 수준으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여러분도 지금 들으시면서 나는 애들 부족하지 말라고 가입을 해준 건데 지금 애들 보험이 한 40만 원 나간다. 그럼 이거 나중에 내가 끝까지 내줄 수 있나?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금 그렇다고 지금까지 냈는데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어 하실 게 아니라 손해보지 않고 정리정돈이 가능한 방법이 전문가들에겐 있으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 안에 중복 보장이 안 되는데 중복으로 가입된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이 나가는 것들이 혹시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정돈을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충분히 폭 넓게 했는데 아이들 보험이 40만 원까지 나간다. 이건 너무 과해요.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고요. 아이들한테 폭 넓게 해주면서 100세, 9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도록 35에서 40살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들이 있습니다. 라고 방금 이선우 전문가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꼭 잊지 말고 챙기시고요. 자, 부모님 보험도 조정을 해주셔야죠. 네,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보험을 받는데 80만 원 중에 전화로 가입한 갱신형 보험이 40만 원이었어요. 나머지 40만 원은 2010년에 가입한 건강보험이었고요. 네. 2010년에 가입한 상품은 6년만 납부를 하면 납부가 끝나는데 네. 뇌, 심장 범위가 좁고 종합적인 수술비인 종수술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전화로 뭐가 부족하다, 또 뭐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계속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 부족하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전화로 대부분 이제 가입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이 전화로 가입한 모든 상품이 10년, 15년 갱신형 상품이어서 60대 초중반에 갱신이 돼요. 이때 갱신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2배 이상 텐데.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50대에 가입하고 나서 60대 이제 보험료를 재계산하면은 2배, 3배 정도가 올라가니까 40만 원이 80만 원, 뭐 90만 원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때 내시긴 너무 부담이지. 네. 그래서 뭐 일정 부분 자녀가 어려서 갱신형 보험을 선택하시는 거는 괜찮지만 노후 준비를 위해 갖고 내가 한 50대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신다? 그거는 맞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여 40만 원씩 나가는 갱신형 상품을 정리를 했고요. 저희가 2010년에 20만 원씩 가입하신 건강보험에서 부족한 뇌, 심장, 종합수술비, 간병인 등을 준비해서 각 12만 원씩 가입을 도와드렸고 보험료는 부모님 보험에서 16만 원 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 4인 가족이 한 달에 140만 원씩 내던 보험료를 아까 이제 어린이 보험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 보험 정리를 해서 56만 원 정도를 줄여드렸습니다. 자, 이 상담을 받은 것만으로 매달이에요, 매달 56만 원씩 덜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럼 나중에 아플 때나 다쳤을 때 보장 덜 받 그게 아니에요. 보장은 더 받습니다. 더 폭넓게 해드리면서 56만 원이 줄어든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지?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가능한데 잘못 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도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건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내가 직접 그리고 내 가족들의 보험을 정리정돈해 봐야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 56만 원이면 어마어마하네요. 은퇴 준비를 그러면 56만 원 가지고 좀 해봐야겠는데요. 네, 은퇴에 대한 준비도 좀 많이 저희들이 도와드렸는데 네. 앞서 사연에서도 그 말씀하셨듯이 총 1억 원의 여유 자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일을 하고 계시니까 국민연금도 가지고 계셨고 주택을 갖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이제 부족한 자금은 주택도 이제 연금으로 돌리자. 그래서 주택연금을 활용하기로 하셨고요. 네. 그래서 총 그 1억 원의 자금에서 4천만 원 정도는 이제 일시납으로 예금처럼 가입하는 거죠. 한 번에 목돈을 넣고 그다음에 추가 납입으로 3천만 원. 이렇게 7천만 원 정도를 준비를 했고요. 네. 나머지 3천만 원은 긴급 예비비 자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우리 사연자님께서는 그 원하셨던 금액이 한 은퇴 시점에 월 270만 원 정도를 안정적으로 받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연금과 주택연금까지 같이 활용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보험점검을 통해 월 56만 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노년에 한 350만 원 정도 연금을 더 받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셔가지고 첫 번째로는 확정연금 그 변액연금의 추가 납부를 진행했고 두 번째로는 사연자분이 일부 소액은 공격적인 투자를 좀 희망하셔서 여유자금으로 확보한 56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는 은행 적금에 가입을 하셨고요. 30만 원 정도는 확정금리가 아닌 저희들 아까 일시납으로 가입한 상품은 확정으로 연금액이 지급되는 금리 상품이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 좀 공격적인 투자형 상품을 가입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투자형 연금 상품을 7년 납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 이야기 들었듯이 제일 중요한 건 은퇴를 준비하는 재무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상담 마친 후 사연자분이 1년마다 재무 상태를 점검받기를 희망하셔서 꾸준히 중간 점검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주변에서 이렇게 좀 지켜봐 주시는 분이 없으면 길을 잘못 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계속해서 옆에서 함께 지켜봐 주기로 하셨다. 믿을 만한 전문가가 이제 옆에서 함께 달려주기로 하신 거네요. 인생을. 네, 그죠? 그러면 맨 처음에는 은퇴 시점에 한 270만 원씩 연금을 한 매달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모아지는 돈을 보니까 한 350만 원씩 한번 받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그래서 이제 연금을 추가적으로 더 마련을 해 주신 거고
그러면서 또 주식에 약간 관심이 있으셨지만 주식이라는 거를 그냥 하기에는 너무 처음 하시는 거고 그래서 주식과 조금 비슷하게 본인이 투자도 하실 수 있지만 투자 방식으로 연금을 마련하실 수 있는 투자형 연금 상품으로 준비를 도와드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재무 수칙도 한번 들어봐야죠. 오늘의 첫 번째 재무 수칙은 은퇴 준비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저축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세요. 두 번째 재무 수칙.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은퇴 옆에서 꾸준히 코칭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세 번째 재무 수칙. 운동도 은퇴도 실천이 중요합니다. 바로 실천하세요. 오케이. 오늘도 두 분의 금빛 브로맨스를 한번 느껴봤습니다. 금빛 재무생활 임형록 이선우 전문가와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을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